저는 양양자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께서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 인재 영입으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수 정당에 대해서 많은 반대 의견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더군다나 최고위원 2번 하셨습니다. 그거 하실 때마다 저희 국민의힘을 공격을 하는데 앞장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우리 당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소위 민주당에서 혜택은 다 받고 또한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을 그렇게 많이 압박하시고 국민의힘의 문제점에 대해서 늘 얘기하시고 저희 했던 사람이 지금 최고위원으로 나오는 게 맞느냐? 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 당시 민주당이 지금의 국민의힘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지율 22%, 새누리당 46%가 아마 평균 지지율이었을 겁니다. 저는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30년 기업에서 일을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당은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균형을 이루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당시에 민주당을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대표의 뜻을 받아서 민주당에 영입이 되어서 당시에 가장 험지인 광주 서구울에 출마를 해서 저는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특혜를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잘 알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음에 최고위원으로서는 30초 네. 지나서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안철수, 오세훈, 박현준 후보한테는 실패가 익숙한 후보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민생 살피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나가시면서 우리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로 우리 경제 혼란을 초래했고 국가 방역 체계가 휘청됐다.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을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필요할 때만 기업, 아쉬울 때 경제를 부르짖는 민주당하고 다르다. 우리는 완전히 아쉬울 때만 경제를 말하고 저희가 필요할 때만 울부짖는 그런 당으로 저희를 매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민의힘 보고 정권을 심판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사실이지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당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가 다 싸움을 얘기합니다. 저는 당연히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새누리당이건 그것이 자유한국당이건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감시와 견제와 어떤 그것들은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해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신은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와 견제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처리하고자 했던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리법, 처벌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대조주 요건의 강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민주당 내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의원총회에서 엄청나게 싸워서 막았습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죠. 그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과의 정체성이 맞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는 제가 민주당 무소속으로 있으면서도 양 거대 정당의 의원들을 한 사람 한 분 찾아뵈면서 제가 죽을 만큼 노력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안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검수완박 법안 반대할 때 누구 하나 지역구를 집어 던지던가 그런 희생을 그래서 제가 그러면 했습니다. 그렇게 네. 민주당하고 맞서서 싸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양양자 다시 더불어민주당 광역시 서구에서 지역사무소 남성 보좌관이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했습니다. 그런 의혹이 했을 때 성폭행은 없었다 하면서 제2차 가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취업도 알선하고 이거를 피해자를 회피를 권유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실제로 민주당에서 제명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거와 너무 상충된 결과 아닐까요?
저 민주당에서 그렇게 싸워서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명당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성 최고위원으로 나오셨습니다. 최고위원으로 나와서 여성을 대변하는 사람이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최수진 후보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언제 갖나 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제명된 것이 아니라 당의 대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에 부담을 줄까 봐 제가 나왔습니다만 바로 나와서 저는 모든 것들의 무혐의 그리고 당시에 제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선거법 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두 다 무죄로 끝났습니다. 좀 더 알아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러면 감사드립니다. 그 문제들을 이슈를 만드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정확하게 짚어야 되고 더군다나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성폭력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여성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 민생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철학과 도덕심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철학과 저의 예. 정치적 소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야기도 그때 일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만 증명했을 뿐.